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채용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입 일반직은 토익 700 이상 적격 심사입니다. 다만 입사 지원서는 1000자 제한인 항목은 600자 미만으로 기재하거나 500자 제한인 항목은 300자 미만으로 기재하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글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소서 항목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소서 항목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기 전통적이에요. 우리 원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원 동기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따른 부동산의 역할과 여기에 일조하고 싶다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 그리고 이 뒤에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역량, 그리고 그 역량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역량을 길러왔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부동산원의 외부 환경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가격의 상승, 시장의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경시와 관련된 신뢰도 확보는 기관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공시가격 현실화,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요구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 하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공공성 자체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의 공적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 가격 경시 및 시장조사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됩니다. 정부의 정책과 규제 변화에 따른 역할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요구와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역량이라든지 지식, 부동산 주요 산업 이런 것들을 제가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 기획이나 경영 평가, 인사 관리, 재무, 그다음에 회계 지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나 조사 통계, 감정 평가, 시장 관리, 정책 지원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일반직으로서 일반 신입직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반 신입 중에서 전문직이 있는데 전문직은 워낙 역량이 분명하다 보니까 지식과 기술만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직무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상 같은 경우는 정보 기술 운영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보와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밀한 데이터 수집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도구를 도입해서 더더욱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은 거죠.
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 관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절차와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간단하죠. 지원한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문성은 제가 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식과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학업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였는지 설명해 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성원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업무상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부족한 자원,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예상보다 부족한 자원이나 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가 미비했을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성원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의견 충돌이라든지 역할이 불분명했다 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각 상황에 맞는 문제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상의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을 재분배했다라는 얘기나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는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요. 구성원 간의 해결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은 중재와 협상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았다. 그래서 중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역할이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역할 분담을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 같은 경우는 공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너무 당연하게도 책임감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려운 목표를 세우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정됐거나 아니면 팀 과제에서 리더로 선정돼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입니다. 책임감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책임감은 직업 윤리에도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나오면 직업 윤리 문제가 안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책임감이 나오면 직업 윤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역할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결과를 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업무의 전문성, 조직 문화, 업무의 공공성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부동산원의 성격을 연결시켜줘도 됩니다. 왜 부동산원이냐?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업무의 전문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업무의 공공성도 들어갈 수 있고요. 조직 문화라는 부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한국부동산원을 선택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의 역할과 비전이 저희 가치관과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원의 역할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동산원은 가격 공시, 조사 통계,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원을 택했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부동산원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한국부동산의 역할을 좀 더 이해하면서 쓰셔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항목에서 요구하는 500자, 그러니까 300자 미만으로 쓰면 떨어진다라는 이 조건을 명확하게 준수해 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